올해 성장률이 6%를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달 중순에 발표될 2011년도 경제 운용 방향에선 내년 성장률을 기존 5% 내외에서 4% 중반대로 낮춰 잡을 예정입니다. 주요 20개국 재무차관들이 오늘 서울로 집결함에 따라 서울 G20 정상회의가 사실상 막을 올렸습니다. 김종은 통상교섭 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오늘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미 통상장관 회의를 열고 한미 FTA 추가 협의에 나섰습니다. 은행의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내는 예대율이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인희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하루 만에 결국 다시 뒤집는군요. 플러스 마감을 시켰습니다. 1940선 위쪽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 안타깝게도 코스닥은 하락된 채로 끝이 났습니다. 결국 지난주 금요일장 조금 조정을 받을 때도 외국인들이 사준 것은 의미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선물은 매도했지만 현물을 2,500억 이상 사준 외국인들이 장 막판 플러스 반전을 시킨 주역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G20 정상회의 앞두고 관망세가 짙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에 지수는 다시 플러스 마감을 한 날인데요. 지금부터는 시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 만나보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11월 8일 월요일장이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예상을 뛰어넘게 회복하면서 국내 증시도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하루장 녹록치는 않았습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3포인트 오르면서 194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갭상승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에 장 초반은 1946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장중에는 1950선까지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물에 부담을 느끼면서 장중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하면서 다시 한번 강보합권으로 잘 방향을 틀었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도 지지했는데요.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2,500억 원 정도 매수가세가 들어왔고요. 개인 쪽에서는 24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장까지 11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는 기관 쪽에서는 2,100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장중에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0.1포인트 내리면서 528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531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한 코스닥은 장중에 외국 기관 쪽에서 역시나 매도하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외국인이 11거래일 연속으로 코스닥과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11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고요. 개인도 위에 동반하면서 190억 원 정도 사줬습니다. 하지만 11월 들어서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기관 쪽에서는 15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닥은 5이동 평균선은 지지해주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엿새 만에 반등했습니다. 5원 40전 오르면서 1112원 70전에 마감했는데요. 네, 시장에서 오는 11일 열리는 G20 발표 서울회의 이후에 자본 유출입 관련 규제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에는 상승 압력이 됐습니다. 엿새 만에 반등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112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는데요. 삼성전자는 0.2% 오르면서 장중에는 78만 원대까지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가 오늘 1% 올랐고요. 반면에 현대차는 내리는 가운데 현대모비스가 강보합 방향을 틀어서 마감을 했습니다. LG화학은 오늘장 다시 반등하면서 1.7% 올랐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은 은행주 약세에 내렸습니다. 기아차도 오늘 반등하면서 2% 올랐고요. 한국전력과 SK에너지도 올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혼조세인데요. 셀트리온이 오늘까지 조정받으면서 0.1% 소폭 내렸지만 28,000원대는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LED주 강세에 0.1% 올랐고요. 반면에 CJ홈쇼핑부터 동서까지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됐습니다. 네, 메가스터디가 0.7% 하락 반전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역시 소폭 내렸고요. 반면에 SFA가 0.6% 상승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같이 IT주들이 상승했는데요. 일본 최대 반도체 업체인 엘피다가 감산 소식을 발표한 데다가 LCD 패널 가격이 7개월 만에 반등하면서 격포제가 됐습니다. 먼저 대형 IT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2% 올랐습니다. 반면에 LG전자는 기관의 매도에 약보합 전환한 채 마감했고요. LG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중국 LCD 공장 설립을 승인하면서 주가에 호재가 됐습니다. 삼성 SDI와 삼성 테크인까지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IT 주주는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살아있다는 증권사 호평도 나왔는데요. 엘피다 감산 소식에 반도체 장비주들도 움직였습니다. 신성FA가 7% 올랐고요. STI와 세진전자가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랐습니다. 테스도 8% 오르면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업종 지수로 봤을 때는 철강주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포스코가 1% 올랐습니다. 현대제철이 5% 올랐고요. 현대하이스코가 6% 오르는 등 철강주가 강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도주도 올랐습니다. 국내 국토해양부에서 철도 사업에 88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오늘장 강세였는데요. 동해안강철이 2% 올랐습니다. 대우AEL이 9% 올랐고요. GI블루가 9% 오르면서 철도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중국주들은 일제히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예상 외에 유상증자를 발표한 중국 원양자원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중국주들은 급락했습니다. 중국 원양자원이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성룡광전 투자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종목들이 4%대에서 5%대로 하락하면서 중국주들이 약세였습니다. 반면에 지난 거래일 중국 STX 유럽의 공모량 축소 소식에 급락했었던 STX 그룹주들은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STX가 1% 올랐고요. STX 엔진이 4% 오르고 STX 메탈이 3% 오르는 등 STX 그룹주들이 일제히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G20 서울회의가 남아있고요. 중국에서도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라스트성공전략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은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말이죠. 사흘째 강세를 띠고 있네요.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오늘도 0.5% 뛰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은 나흘째 강세고요. 일본장은 우리와 동시에 마감이 됐죠. 1% 이상 뛰면서 9,700엔대 이제 완전히 안착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 성큼성큼 정말 무서운데 우리 차트는 오늘 좀 조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감 상황 분석해보고 내일장 준비도 한번 해보죠. 현대증권의 류영석 팀장 전화로나마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뭐 예상했던 대로 역시 좀 조용한 하루였나 싶습니다. 일단 뭐 마감을 플러스로 시키긴 했었는데요. 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오늘 뭐 제일 특징적인 부분은 역시 그 지난주 금요일과 좀 약간 상반되는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화학과 자동차들이 각각 업종에 대한 이제 부분적인 악재 출현으로 하락했지만 오늘 장 후반에 재차 그 개인과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화학 자동차는 조금씩 그 낙폭을 줄이거나 또는 반등하면서 마감한 반면에 지난주와 그 후반과 오늘 장 초반의 강세를 좀 볼 때 IP 쪽은 또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히려 좀 밀리면서 끝났는데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오늘 거래 대금 자체나 거래량 자체가 많이 좀 축소돼서 이번 주 예정된 G20 정상회담이라든가 미국의 그 증시의 그 고용 발표 이후의 추가 상승 여부 또는 최근에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약간씩 둔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실적의 둔화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되면서 다소 좀 관망 심리들이 조금 더 우세해지는 양상입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FTA 관련해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좀 협상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등락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난주 금요일과 좀 상반된 양상이고요. 오늘은 원화엔 환율 자체가 오늘 또 상승했는데요. 어제 지난주까지 하락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부담 요인이었다면 오늘은 오히려 원화엔 환율이 상승하면서 오히려 자동차 업종에 저가 매수의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증시는 조금 다른 나라 국가에 비해서는 좀 모멘텀이 많이 좀 약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에서 나왔던 것이 아마 장중에 거의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예, 지금 오늘 같은 날 자동차를 사기 너무너무 좋았던 날이었다고 하셨던 것만큼 장 후반에는 오히려 힘을 좀 부쩍 내는 기아차가 아마 먼저 치고 나가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각에서 얘기하는 자동차, 화학, 조선, 기계 이쪽은 아무로 상승 탄력이 조금 앞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만 역시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현재 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나 화학 업종 내부적인 그 펀드멘털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그 현재 시각입니다. 다만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나 화학 업종 같은 경우가 시장 대비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봤을 때 추가 상승 역시도 상당폭 좀 제한되어 있다는 특징이죠.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추가 상승 여력은 밸류에이션 봤을 때 한 10% 정도 제한되어 있고요. 화학 업종도 좀 그와 유사한 성격인데
다만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따라 자동차 시장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라든가 또 엔달러 환율에 대한 그 하락 여부 등이 또 최근에 엔화가 지금 80엔 쪽에서 지금 계속 저지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에 있어서 약간의 변곡점이 맞이할 가능성, 특히 화학 같은 경우에 중국 쪽에서 중동 쪽 그 수입 제품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 쪽에 대한 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만 놓고 보고 자동차 화학의 주도주의 역할은 살아있지만 두 업종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대한 그 메리트 자체는 이전보다는 조금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외국인들이 이제 사담기 시작한 IT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관심권에 있는 것이 또한 운수장비 쪽과 화학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외국인의 매수, 이 매매 패턴과 밀접한 상관이 있는 미국 쪽 얘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주말에 일단 고용지표는 굉장히 좋았는데 네. 고용지표 좋았던 만큼이나 다우지수가 웃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전에 급등한 것도 있겠지만 지표 좋으니까 달러 강세가 좀 주가 발목을 잡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펀더멘탈이 좋은 거하고 이제 양적 완화에 따른 달러하고는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기 때문에요. 사실, 지표가 좋으면 당연히 달러 약세가 상당폭, 기대 수준보다는 좀, 지지부진일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네. 펀더멘탈 나쁘면 그만한 그 위험률이 있겠지만, 역으로는 그 달러 약세 기조에 따라서 유동성 유입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 있는데요. 현재 그 시장으로 봐서는 미국 고용이 늦게 발표된 만큼 양적 완화보다는 일단은 펀더멘탈의 개선 여부에 좀 초점이 맞춰질 것 같은데, 오늘 밤에는 특별히 지금 미국 시장에서 지표가 예정된 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은 지난주 고용 발표 이후에 연속선상에서 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 보면 부정적인 흐름보다는 미국 역시 가장 큰 거는 많이 올랐다는 부담이 어떻게 해소될 건지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일부에서는 유럽발 또 그 CDS 프리미엄들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런 그 유럽발 얘기들이 좀 이슈화 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미국 펀더멘탈이나 이런 그 양적 완화 기조 속에서 일단은 유럽발 재정 문제는 그렇게 확대 해석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미국 시장도 보면 양적 완화에 대한 기조 유지에 대한 부분하고 서프라이즈였던 미국 고용들을 봤을 때는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재료가 어느 정도 시장에 많이 노출돼 있고 주가가 많이 반영한 만큼 상승 탄력은 다소 좀 둔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 이제 1940선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장 장 초반에 1966.99인가 거기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지수가 조금 더 간다면은 어느 정도 지금 위쪽으로 룸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뭐 저희들은 일단 좀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한 1960에서 1970 정도, 이전에 1963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증시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좀 상황은 좀 2000까지도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970이나 2000이나 30% 차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최근에 있었던 흐름상으로 본다면 실적 발표 이후에 기업들의 EPS가 약간은 조금 하향 조정된 측면이 강합니다. 즉 그동안 너무 EPS에 대한 추정치가 너무 높았다는 거에서 아마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었고요. 특히 4분기로 갈수록 이익 모멘텀 둔화되는 건 역시 밸류에이션 상향으로 좀 커버하기에는 다소 조금 지수가 정체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나 화학까지 주도주가 조금 모멘텀상으로 다소의 부분적인 악재에 따라 출렁임이 잦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나, 아직까지 IT와 은행들이 저평가되어 있긴 하지만 주도주로서의 역할은 다시 조금 시간을 요한다는 점 올 때는 대체적으로 주도업종이나 주도 메커니즘에서는 다소 좀 공백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시장은 조금 오르더라도 조금 내리더라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시장으로 제한적 등락 과정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수는 잘해봤자 1960 정도. 지수 보는 건 아마 재미없는 한 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자동차, 화학. 지금 조금, 이게 뭐지? 변수도 많고, 이렇게 방향을 조금 못 잡고 있는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을까? G20 지나고 난 다음에 재차 이쪽이 탄력은 조금 둔하더라도 여전히 가장 강한 업종으로 남는 것은 아닐런지요? G20 과정에서 중국 등등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보다는 현재 저희들이 보더라도 일단 자동차 쪽으로만 놓고 보면은 이제 기관들이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런 변들을 좀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방향성과 관련해서도 보면은 시장의 흐름상 유리한 쪽보다는 다소 조금
환율이라든가 또 유가도 지금 뭐 이제 86달러, 곧 90달러 이렇게 네. 올라가는 환경이고요. 환율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오는 게 주가에 좀 좋은데요. 환율도 만약에 1,100원 이하로 가는 이런 환경이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나 화학 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승 여력을 감안해 본다면 그렇게 무리하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동차, 화학 쪽 지금 강세를 띠고 있는 조금은 주춤한 업종 쪽의 상승 탄력이 과연 얼마나 더 있는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군요. 현대증권의 류영석 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4%대로 하향 조정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성장률이 6%를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달 중순쯤 발표될 2011년도 경제 운용 방향에선 내년 성장률을 기존 5% 내외에서 4% 중반대로 낮춰 잡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6.2%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 성장률 상향에 따른 기저효과로 내년 성장률은 4.5% 안팎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주요국 간 환율 갈등 등 대외 변수가 늘어난 것도 내년도 성장률 전망을 낮추는 요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20개국 재무차관들이 오늘 서울로 집결함에 따라 서울 G20 정상회의가 사실상 막을 올렸습니다. G20 재무차관들과 각국의 정상회의 셰르파들은 서울 코엑스에 모여 11일 저녁까지 서울 정상선언문 초안에 대한 수정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앞서 G20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환율 분쟁 종식을 위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등을 담은 서울선언 초안을 지난 주말 회원국에게 배포한 바 있습니다. G20 재무장관과 정상들은 차관회의의 결과를 수시로 보고받으며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11일 서울 정상회의 개막에 앞서 해당국과 접촉해 담판을 지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오늘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미 통상장관 회의를 열고 한미 FTA 추가 협의에 나섰습니다. 한미 정상이 수차례 한미 FTA를 마무리하자고 정치적 선언을 해 어떤 식으로든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자동차 등 쟁점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가 커 최종 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양측 통상장관이 밀고 당기는 협상을 팽팽하게 벌이다가 9일 또는 10일쯤 한미 정상회담에 임박해서야 절충점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 측이 일방적 수정을 요구하는 협상이어서 결과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은행의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는 예대율이 6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현재 15개 일반은행의 예대율은 99.3%로 2004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대율 규제가 도입됐던 지난해 12월과 비교를 하면 13.1%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은행 자산의 유동성 및 건전성과 반비례하는 예대율은 은행들의 대출 경쟁의 격화로 2007년 11월엔 123.6%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원화대출금 2조 원 이상인 은행에 2014년부터 예대율을 100% 이하로 낮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권금융뉴스입니다. 하나은행이 300억 엔 규모의 사무라이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행 금리는 220억 엔이 15개월 만기로 1.54%, 80억 엔이 2년 만기로 1.69%에 발행됐습니다. 하나은행이 발행한 금리는 국책은행을 제외하고는 최저치로 향후 사무라이 채권 시장에서 발행될 한국물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티은행은 젊은 직장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시티 클리어 카드를 출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카드는 독특한 반투명 플라스틱 카드 디자인으로 젊은 직장인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대중교통 할인과 점심 할인 등을 제공합니다. 또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패션, 엔터테인먼트와 외식업종에서 인기가 있는 타임스퀘어, 카페벤의 앱스토어 등 45개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은 오늘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에서 이색 채용 설명회인 커리어 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투자은행, 트레이딩, 리서치, 리테일, 채권 영업 등 7개 섹션별로 간담회를 갖고 해당 분야의 임원과 부서장들이 증권 실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대우증권은 오는 11일까지 주가 연계증권 4종과 파생결합증권 1종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품은 최고 연 22%의 수익률을 추구하며 코스피 200과 홍콩항생 중국기업지수, 현대백화점, 현대중공업, 한국전력, 국고채 금리 차이 등을 기초자산으로 총 300억 원 규모로 모집합니다. 네, 코스피한테 참 수고했다고 얘기하고 싶네요. 오늘 막판에 힘을 내서 1942포인트에 마감을 시켰는데 코스닥은 조금 아쉽습니다. 528포인트, 마이너스 0.2포인트 정도에 불과한데 어쨌거나 코스피가 막판에 힘을 낸 것이 어찌나 대견한지요. 외국인이 2,500억 이상 사줬지만 기관의 차익 매도가 만만치 않게 나왔음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G20 정상회의 그리고 한미 FTA가 모든 일정이 함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맞물리면서 이번 주 초,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렇다 할 지표가 미국 쪽에서도 나오지 않는 이상 오늘의 지수 흐름은 아마 내일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일본의 급등 흐름도 내일 정도에서는 아마 조용하리라는 예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밤에 미국 증시 그래도 장중 흐름 한번 잘 보시고요. 혹시나 변수가 있는지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마감 1시간 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